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퇴직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은퇴를 마치 인생의 상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 낙이 온다는 식의 기대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은퇴한 69세 이 아무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재정, 심리,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의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씨는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근무로 정년을 채웠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갖춘 비교적 준비된 은퇴자로 분류되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23년은 괜찮았습니다. 여유로운 아침, 취미생활, 손주들과의 시간.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활짝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7세 무렵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작한 통원 치료가 장기화되었고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노후의 여유를 위해 남겨두었던 금융 자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은 고정적이지만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정적인 불안은 곧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불안감 속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도 손에서 놓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단절된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끊어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지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더 우울해졌어요. 집에만 있어서 대화도 안 해요. 남의 얘기 같지 않았던 이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가 문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질문을 되풀이하며 그는 자신이 놓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관계의 유지와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그는 지역 시니어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오래된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카페 모임도 만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하다. 시간은 있는데 할 게 없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 문제는 재정 부족만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변수, 고립, 정체성의 붕괴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퇴직금이나 연금 잔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다음 세 가지는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은퇴 후 패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 지출, 자녀 지원 종료 시점, 고정 생활비를 구분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최소 생존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있는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고 유지할 수 있을까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는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동으로 생기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을 통해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심리적 건강을 위한 루틴과 감정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운동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일기나 명상, 상담 프로그램 활용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69세 이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저절로 평온해지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그리고 있습니까? 진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은퇴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무리하고 좀 쉬면서 살면 되겠지 싶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낯선 시작.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 전 69살입니다.
26에 첫 직장 들어가서 42에 일하고 정년 퇴직했죠.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남들보다 늦게 퇴직했습니다. 꽤 성실하게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땐 좀 뿌듯하기도 했죠. 아,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착각 참 오래 끌었네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출근 안 해도 되고 버스 안 타도 되고 식사 시간에 맞춰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 오면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 한 그릇. 그런 게 참 소소한 행복이었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상하게 허전해지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하고 생각은 많아지고.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었고. 젊을 땐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고요. 남들보다 못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다르더라고요. 하루 세 끼 먹고 약값 내고 병원 다니고 명절에 손주 용돈 챙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물가가 이리 오를 줄 몰랐어요. 예전엔 10,000원이면 시장에서 이것저것 담아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달걀 한 판에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연금이라는 게 고정 수입이니까 뭔가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돈이야 줄여가며 살면 된다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웃을 수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웃을 일도 점점 사라집니다. 건강도 문제예요. 50 중반까지는 멀쩡했어요. 등산도 하고 혼자서 차 몰고 지방도 다녔고요. 근데 60 넘기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조금 아프더니 이제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한 칸 한 칸이 전쟁이에요. 무릎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딱히 낫지는 않더라고요. 허리까지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일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병원 다니야 보면 느껴요. 나 같은 사람 참 많구나. 대기실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이 다 같은 표정이에요. 아프고 불편하고 걱정하는 얼굴. 외로움요? 그건 뭐 말해 뭐 합니까? 은퇴하고 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전화벨 소리입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어느 날부터 안 울립니다. 일 끝났다고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거죠. 젊었을 땐 바빠서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들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 고요함이 무섭습니다. 아내랑 같이 산다고 해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요. 서로 말수가 적어지고 대화 주제도 겹치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 하고 손주들도 커가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이해는 가죠. 세상 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부모를 챙기겠습니까? 근데 마음 한켠이 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족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나는 괜히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분위기 나빠질까봐. 며느리 앞에서는 더 조심하고요. 손주한테 한마디 건네려다 요즘엔 그렇게 말 안 해요라는 말 듣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냥 잘해보려고 한 건데 세대 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점점 이 집에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기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듣기 싫고 책도 안 들어오고.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게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일이 사라지니까 역할도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니까 존재감도 사라져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멈춘 사람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우울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쓱 들어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나이 든 남자들이 낯선 곳에 가면 더 조심스러우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온 사람,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사람, 말 한마디 섞고 싶어서 온 사람.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고 이상하게 그게 참 따뜻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체조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노래 교실도 들었습니다.
노래 부르다 보면 괜히 웃음도 나고 옆 사람과 눈 마주치며 인사도 하게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그 시간 참 소중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주 일정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덜 외로워졌습니다. 아직도 돈 걱정은 있고 몸도 예전 같진 않지만 마음이 조금 덜 막막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처럼 은퇴하고 나서 허무하거나 외롭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위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 두 발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낯선 곳도 가보고 처음 듣는 프로그램에도 신청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도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행동이 내 삶의 물꼬를 바꿉니다. 은퇴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다시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게 지금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그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